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41회 전국 품질 분임주 경진대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BN 아나운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박수 소리가 큰데요. 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산업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기에 좀 얼굴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좀 근엄하고 딱딱하고 까무잡잡한 그런 분들이 와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상외로 상당히 밝고 훈훈한 외모에 아주 멋진 매력남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매력남이다 생각하신 분들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네, 저쪽에서 가장 크게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좀 긴장했던 제 마음도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처럼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5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오늘 제가 전체 일정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환영 행사 퀄리티엔에서는 기조 강연, 그리고 품질 공감, 명사 특강 이렇게 3가지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송인 박경림 씨 아시죠? 박경림 씨가 힐링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좀 답답했던 마음 이 시간 통해서 힐링하시고요. 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 개회식에서는 VIP 인사 말씀과 결의문 낭독 그리고 품질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중간중간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스트가요, 경품이요, 상당히 빵빵합니다. 네, 협찬이 여기 상당히 이 대회가 든든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최신형 폰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S6 엣지가 있고요. 네, 이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탁기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TV까지 나옵니다. 네, 혹시 올해 나 결혼할 계획 있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혼수장만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이 있겠는데요. 바로 21세기와 창조적 혁신 전략을 주제로 오영호 한국공안한림원 회장님께서 퀄리티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짜 방금 사회 보신 분 말씀대로 아주 매력남들로 꽉 차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커먼 사람입니다. 하여간 오늘 제41회 전국 품질 분임저 경진대회가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국 품질 분임저 경진대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업계의 전국 체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품질인들의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 품질, 우리 이 인들의 그 노고가 너무나도 컸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이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바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는 여러분들 어떤 차인지 아시죠?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람보르기니의 이 컨셉카입니다. 컨셉차. 이 차에
재질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나무로 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차고요.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특징하고요, 경쟁력 변화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목차가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요, 이런 목차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류 역사상 언제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도의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은 이 국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국경은 FTA가 됐든지 WTO가 됐든지 이래서 관세 장벽도 많이 없어져 가는 행편이고, 비관세 장벽도 이제 허물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 옆나라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대륙에 또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전 세계를 휩쓸어 간 그런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넓어지고 반면에 또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자지 않고 지구가 깨어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 기반 경제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생산 요소로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인터넷 시대하고 디지털 이 혁명이 맞물리면서 세계는 이 생산 요소가 자본에서부터 지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기술이 5천만 명에 전파되는 그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라디오의 경우는 38년이라는 세월이 5천만 명한테 전파되는 데 걸렸습니다. 텔레비전은 13년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2억만 명, 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게 30억 이상이니까요. 한 4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터넷의 이제 이 보급 속도가 큰데 그것이 바로 이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드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9세기는 우리가 생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저희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20세기는 기술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21세기는 이 감성과 문화, 융복합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21세기 이제 이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역사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이 빠른 속도로 가느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 X축이죠. X축은 연도가 되고 Y축은 세계 총 GDP의 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총 GDP 규모가 얼마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역사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BC 5천년 전에는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자가 사용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기록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19세기 초에 전신, 전화, 철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20세기 초에는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ENIAC이라는 전자식 컴퓨터가 우리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용량이면 이 건물 하나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의 이 컴퓨터가 나타났고요. 48년도에 트랜지스터가 진공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에 반도체로 발전하게 되죠.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모타롤라에서 무선 전화기가 이제 이 상용화가 되면서 지식 정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울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디지털 기술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 속도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조차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한다는 명제를 빼고는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라고 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려면 우리 모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개념 자체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위 파워가 옛날에는 이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소위 강제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상주의 국가를 지나면서 그 파워는 어디로 쉬프트가 되느냐 하면 이 부로 이제 이 소위 웰스로 전이가 돼 나갑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이 지식이나 정보가 가장 파워풀한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소위 이 권력이라는 것이, 파워라는 것이 효율성과 융통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또 이 디지털 혁명으로 해서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하는 것이 불명확하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쟁력은 부지런하고요,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경험이 많고 전문화와 분업을 이루는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 내에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또 이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경쟁력의 그 바닥이 창의력과 스피드와 혁신, 그리고 지식, 융합 이런 쪽에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그것이 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넘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흑다리라도 있으면 일단 넘어가고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요쪽의 환경이 어떻게 도래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판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21세기 환경에 대해서는 뉴 에코노미, 신경제라고도 얘기하고 지식경제, knowledge economy, 또 이 창조경제, 스마트 에코노미, 소위 뉴 노멀, 신상태죠. 이 중국말로 신창타인데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를 동원해서 21세기 경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환경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경계가 다 무너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도 없어졌고요. 사업 분야 간의 경계도 없어졌고요. 또 기술 분야 간의 경계도 없어졌습니다. 또 시장을 분할하던 경계도 없어졌어요. 우리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옛날에는 사진기가 따로 있어야 됐고 mp3가 따로 있어야 됐고 리코더가 따로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버리는 그런 것들의 이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기존에 통하던 그런 이 룰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됐다는 말이죠. 또 이 환경 자체가 항상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다. 또 이 주기도 아주 옛날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예측하는 기간이라든지 정확성도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제 대응이 아주 어렵게 됐다. 이것이 21세기 환경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게임의 판도,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항상 바뀐다라는 전제하에서 상시적으로 또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존하기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창조적인 그런 거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세 가지의 이 경기 룰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우리가 경쟁 우위를 방어하려고 그러는 데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통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민첩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회를 빨리 포착을 해야 되고 위기 대응도 아주 빨리 대처해야 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상황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태까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또 이 성장을 하면서 이 추격자 입장이었습니다. 그 추격자 입장에서 포스트 무브, 소위 시장 선도형으로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걸로 해서 독점적인 경쟁 우위가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최근 들어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 금년이 2015년도니까 한 15년 동안 역사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지금 10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은 물론이고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인류 기업들까지도 항상 살아남는 것이 위기인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코닥 필름을 잘 아실 겁니다. 코닥 필름이요, 110년 동안 세계의 필름 시장을 아주 주물럭거렸습니다. 지배해 왔습니다. 독점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초인류 기업조차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고, 최근에는 노키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옛날에 소니가 어떤 소니였습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이 소니 회장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를 않았던 것이 불과 1997년도까지 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제 뒤바뀌고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또 이 같은 기간에 1인 기업에서 단숨에 글로벌 리더까지 급성장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구글이 있죠, 아마존이 있죠, 페이스북이 있고, 또 중국의 알리바바, 샤오미 같은,
또 텐센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1세기의 패러다임은 산업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창조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요. 그러니까 1776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 100년 흐를 때에 한 100년 동안 지속되던 그런 기업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린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스코의 회장을 했던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 안에 현존하는 기업의 4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파괴당하는 기업의 1순위는 누구냐?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1순위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왜 사라지게 되느냐 하면 그거는 기존의 이 기업들이 1등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오히려 이 덫이 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성장과 이 성과 이런 데 함몰이 돼 갖고요. 이 급변하는 환경하고 이 차단이 되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공 공식이 오히려 망조가 들어가는 이 클루를 제공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숙련을 해왔고 이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휩쓸린다는 편중이 된다는 점도 되고 고착이나 대안부재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공 공식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대한 또 가치가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치명적인 위기가 된다는 거죠. 100년 아니라 120년 된 기업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혁신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성공 공식이나 이 핵심 역량이 아니고요. 고객과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객들은 얼마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소비자이면서 또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에만 들어가 보면 어느 제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싼지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또 우리 소비자의 이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면에서 이 고객이라는 것이 가장 창조적인 혁신의 출발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바로 시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지 말아라. 오히려 고객을 놀라게 하는 데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미래가치,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일궈내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우리 21세기 글로벌한 시대에서 우리의 소비자 내지는 우리의 이 고객인 기업들의 품질 전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캐치업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캐치업 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뒤쫓는 품질 혁신의 우리가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남들이 이 벤치마킹 하지도 못하던 그런 이 선도하는 품질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품질을 이끌어 나가는데 양대 산맥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사람일 거고요. 인재 양성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혁신하고 품질에 대한 시스템일 거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그 중에서 저는 이 창조적 혁신의 요건, 그러니까 곧 이 창조할 수 있는 인재라는 면에서 이 포커스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적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뜻은 세 가지를 어디에 열려야 되느냐. 첫 번째가 새로운 것에 열려야 된다. 또 변화에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것에 변화에 마음이 열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여태까지 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서 들여다봐야 될 거란 말입니다. 또 들여다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요. 이것이 이 높이뛰기 그림을 한 장 집어였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딕 포스벨이라는 미국의 이 대학생이 높이뛰기를 이 왼쪽에 있는 다리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이 넘어가는 소위 가위 모양의 웨스턴 롤 방식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등어리를 배면을 이용해서 높이 뛰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내지 않겠느냐. 이 다리로 이 발을 넘어서는 데에서 이 등으로 넘어가는 이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 세계 신기록을 50cm 이상의 이런 신기록을 내고 말았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열려가면서 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 그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 어디에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 경쟁자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런 할머니도 맥주 6잔만 먹고 나면 이렇게 이쁜 공주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 흑인의 눈에는요, 이 얼룩말이요, 이 하얀, 이 몸체는 하얀데 거기에 검은 이 줄을 그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그 반대로 백인의 눈에는 이게 이 까만 말인데 하얀 줄을 그어 있는 그런 말로 보인다는 겁니다. 똑같은 얼룩말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밑에 있는 왼쪽에서 쳐다봤을 땐 이게 토끼지만 오른쪽에서 쳐다보면 오리가 되는,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어느 시각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인종과 이 성별과 또 지역과 이런 거를 뛰어넘는 이 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Yes, yes we can. 역사는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이 노예 해방이 된 지 146년 만에 미국의 이 흑인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요. 프랑스에서는 헝가리 후손인 이민자 후예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인종을 뛰어넘어서 또 여성의 세계 지도자가 큰 나라만 해더라도 우리나라도 물론입니다만은 16사람이나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렇죠. 호주도 있죠. 브라질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성별도 이제는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걸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다양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의 이 전략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겁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도에 그렇죠? 2012년도에 인구 5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가고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거든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 산업보건진흥원의 추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명의 인구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에 애를 이 저출산 국가에서 고출산 국가로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유입을 해 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 수용을 할 때만이 우리나라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외에 나가든 국내에 있든 간에 그 많은 이 인종과 많은 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것이 우리한테 닥칠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이 중요한 신문이 됐던 이 저널이 됐던 어떤 것들을 하나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스크랩을 하면서 정리를 한다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 트렌드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관상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맨 끝에 장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송강호한테 관상쟁이죠. 당신은 그렇게 관상을 잘 보는데 어찌해서 당신 아들은 수양대군한테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니까 송강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바닷가에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사람의 얼굴만 볼 줄 알았지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밀려오는 파도만 봤지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근원에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오는 방향이라든지 그 바람을 읽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마음이 열려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열린 마음은 새로운 것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말 이외에 두세 개의 언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습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있는 걸 보시면 저기에 들어가는 말이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 이기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지는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 머피의 법칙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얼핏하면 단념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몸에 많이 익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네요. 빌 게이츠의 좋은 습관은 뭐냐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가 배워야 될 장점이 뭘까를 찾아내는 게 이 사람의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투자가,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입니다. 이 아저씨는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이 스타벅스의 슐츠입니다. 슐츠 회장은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파트너를, 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요. 이 맨 끝에 차이코프스키는 하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2시간 동안은 자기 혼자만의 이 생활을 갖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될란가 잘 모르겠네요. 안 되네요. 잘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은요, 뉴질랜드 출신의 힐러리 경입니다. 이 힐러리 경이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로 있는 그 힐러리하고 스펠링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고요. 이 힐러리 경이 1952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실패를 한 힐러리 경한테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계획입니까? 저는 등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에베레스트 산은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정복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1년 후에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토지를 지은 박경리 선생님의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들 목표가 생기죠. 이 목표를 잘게 쪼개면 그것이 계획이 되고요,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하면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품질 분임조,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신 분들은 그 꿈은 훨씬 더 같이 꾸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요 사진은요, 노만 라코엘이라는 이 서양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보면 안경 쓰고 늑수그레 하고 웃기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자기 얼굴을 그린 거를 보면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자화상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의 모습, 믿는 그대로 그려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넘어가 보고요. 제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그림을 보면 제 말씀은 끝났는데 This is not the end.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It's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21세기의 환경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공은 넘어가 있다는 뜻에서 아마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품질 명장을 전부 아마 목표로 삼고서 일부 여기에 품질 명장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품질 명장이 이 품질 한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고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품질 명장은 세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창조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혁신가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품질 명장이라는 것은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혁신적인 창조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고객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이 소위 초인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경쟁, 창조적인 혁신을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그런 장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맨 뒤에 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공학 한림원이라는 거는요, 주로 이공계 대학을 나온 이 학계와 업계, 그러니까 CTO나 CEO들이 한 1000여 명 회원사로 있는 그런 이 모임입니다.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엔지니어가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 20년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는 엔지니어가 미래다라는 말씀 대신에 엔지니어가 미래보다는 품질이 미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감히 이런 말씀으로 대신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잠시만요. 고영호 회장님, 네, 잠시만요.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좀 모실게요. 네. 회장님이 오늘 강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제 자화상을 항상 더 못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잘 그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좋은 행운까지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저 경품 추첨을 부탁드릴게요. 하나 뽑아주세요. 자, 참고로요. 이번 경품은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무선사업부에서 협찬을 한 갤럭시 S6 엣지의 주인공을 뽑겠습니다. 자, 번호가요. 직접 불러주실까요? 1008번인 것 같아요. 1008 맞죠? 네. 네, 1008번 있으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내려오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여오세요. 아우, 좋으시겠어요. 네. 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1008번 한번 확인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1008번. 네. 두 분 나란히 서주시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S6 엣지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